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또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홈데이 본사와 매장에서 신입과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총무와 마케팅, 인사, 기획 부문을, 매장에서는 상담과 설계 디자인, 그리고 시공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매장 직원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경력 4년 이상, 15년 이하인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진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노 CMS에서 기술 영업과 회계 관리, 공정팀의 신입 및 경력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기술 영업팀은 대학을 졸업한 분 중 영어에 능통하고 관련 경력이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회계팀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 중 회계와 재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정팀은 신입과 경력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분 중 화학 관련 학과 졸업자 및 화학에 관심이 있는 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웨일미디어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합니다. 광고팀에서 광고 전략 기획 및 캠페인 운영 보조, 광고 매체, 그리고 프로모션 집행 보조를 담당할 광고기획 업무 보조 인턴을 모집하는데요. 초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기획서 작성을 위한 글쓰기 능력을 겸비한 분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워홈 외식기획팀에서 대리에서 과장급인 경력사원을 채용합니다. 상경 계열로 4년제 학사 이상인 분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외에도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에서 10년 정도인 분이어야 하고요. 식품 또는 소비재 기획, 영업 지원, 경영 업무 지원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청년기획단 여러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김은지, 최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인사하는 힘이 없어요, 친구들? 식사 못했나요, 아침에? 네, 아침에 밥도 못 먹었고 저희가 이제 또 개강을 해서 네. 많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하영 학생이 새 학기를 맞아서 굉장히 헤어스타일이 상큼해졌어요. 네, 개강에 맞아가지고 네. 단발로 잘랐어요. 네, 좀 따로 뭐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 이유는 따로 없었고 네. 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오, 그렇다면 자르게 성공 너무 됐어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은지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수강 신청 이번 학기에 상당히 성공했다라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싶었던 과목을 신청하는데 전부 성공해서 월요일, 금요일에 학교를 안 나가도 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주 3일 네. 개강. 아, 멋지네요. 혹시 좀 꿀팁이 있을까요? 이 수강 신청 성공의 팁 좀 알려주시죠. 네, 있습니다. 그 컴퓨터 하단에 보시면 시간이 정확하게 초 단위까지 나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걸 켜놓고 수강 신청을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이 상당히 날렵한 친구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하연 학생 이번 학기 좀 새 학기 각오가 좀 있다면 잠깐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은지 학생과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 4, 5일 나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3일 나가는데 그래서 약간 여유롭게 제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학기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회의를 하고 이런 건 똑같으니까 학교를 막 4일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이번 학기도 열심히 한 학기를 보내야겠다. 그냥 네,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 이번 새 학기도 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직업을 좀 알아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직업 어떤 직업입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드론을 이용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드론 조종사입니다. 네, 요즘 상당히 좀 핫한 직업 중에 하나죠. 이렇게 드론 조종사를 오늘의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요즘에는 점점 로봇하고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드론도 마찬가지로 택배 배송이나 농약 살포처럼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지 걱정하셨을 텐데요. 드론의 경우는 정반대로 드론 조종사나 드론 조종 강사, 드론 정비사 같은 신생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취업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활동 범위가 넓은 드론 조종사를 직접 체험해보고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년기획단이 만나고 온 드론 조종사 어떤 직업이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드론 조종사 박희영입니다. 드론은 소경량 비행 정치로서 항공기거든요. 운용하실 때 비행 승인이나 촬영 승인을 좀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드론을 구매하셔서 아무 곳에서나 날리시고 촬영을 하시는데요. 비행 승인 받고 촬영 허가도 받으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스톱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같이 비행 승인, 촬영 허가 받으시면 되고요. 좀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작은 기체를 사서 여러 번 운용을 해보고 이제 본인들이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촬영을 하니까 촬영용 드론을 구매를 했고 농약 살포를 원하시면은 자격증을 취득 후 농약 살포를 하시면 되고 취미용으로 날리시는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드론 중에 좀 작은 사이즈의 드론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조종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그 니드에 맞춰서 구매하시고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비행 구역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외우고 있지 못하잖아요. 일반 사용자들은, 일반 분들은. 그래서 Ready to Fly라는 앱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랑 사단법인 한국드론협회에서 만든 앱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고 거기에도 조종자 준수 사항이나 비행 구역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앱 무료거든요.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댁이 충남 홍성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한 2016년쯤인가? 그때 어머님이 옆에 노는 그 시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센터에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어머님 드론 배워서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마침 저희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16년도부터 드론에 관한 조종법 강의를 무료로 해주고 계셔서 거기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으로는 초경량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저는 작년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하는데 팁은 매일매일 연습을 좀 하고요. 이게 개인적인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완배하셔서 조종수를 정확하게 유연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비행시간을 이수하는데 2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거든요. 기간적으로는 제가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9시에 가서 비행을 시작해서 6시까지 비행을 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비행 경력을 이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열흘 정도 비행 경력을 이수를 받아서 이제 그 비행 경력 이수 받은 다음에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코스가 한 300만 원대 정도 하고요.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를 활용하시면 무료로 조종법과 촬영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는 공공기관이고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요. 인원이 많아서 조금 경쟁률이 치열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는요. 드론을 다 해체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론에 이게 FC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 작은 센서들부터 시작해서 제가 원하는 옵션들로 걔를 좀 구성해가지고 막 몸집이 큰 아이를 만드는 거 말고 옛날에는 약간 크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펙 좋고. 근데 지금은 작고 견고하고 단단해서 저만 가질 수 있는 제작형 드론을 만들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배우고 싶습니다. 드론 조종사는
First Person View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줄여서 FPV라고 하는데요.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처음으로 보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께서 멀리 보고 높게 보고 넓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드론으로 모든 꿈들 다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드론 조종사 만나봤는데요. 이 화면을 보니까 우리 청년 기획단들이 직접 그 드론을 조종해보고 하는 체험도 좀 해봤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 취미로 드론을 다루신 적이 있어서 저도 몇 번 다루어 봤는데 네. 강사님께 설명을 들어보면서 드론을 다룬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저도 드론을 잘 조정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장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지 학생 어땠어요? 네, 저는 이번에 드론을 처음 만져봤는데요. 조작 방법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했는데 드론도 앞, 뒤가 있거든요. 그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는 제가 왼쪽으로 조종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조종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드론을 처음 조종하시는 분들은 드론의 초록불이 코와 맞닿은 방향, 빨간불이 반대쪽 방향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이 드론을 다뤄보거나 또 가까이에서 조작하는 걸 본 적도 없거든요. 특히나 전 좀 방향치라서 제가 조작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도 글쎄요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박하연 학생? 네, 드론 조종이 미숙하거나 돌발 상황으로 인한 추락 분실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카메라 시야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앞에 장애물을 못 봐서 부딪히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만 드론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고 드론 조종을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 같은 구역을 확인해 본 아까 박희영 강사님이 말해주셨던 레디 투 플레이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드론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은지 학생이 여기에 또 추가해서 알려줄 말이 있다고요? 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드론은 잘 날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조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날리는 게 좋고 또 조종하시는 분들도 기체와 1, 2m 정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하루 잠깐 또 체험을 해봤잖아요. 이 체험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었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 배터리가 빨리 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드론 배터리 기술이 아직 개발이 덜 돼서 배터리를 네.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될까요? 한 5분, 7분 정도 날리면 금방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래 날리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달아서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좀 체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드론 체험장에 가가지고 드론 체험을 했었는데요. 하영 학생이 드론을 날리다가 제 머리 쪽으로 날려서 제 머리에 오. 드론이 걸렸었어요. 헤드샷? 그래서 직원분들이 오셔서 드론 막 해체해 주시고 네. 막 은지 학생을 옆에서 막 찍으면서 웃고 있고 막 그래서 그런 웃픈 일이 있었는데 네. 약간 아프기는 했지만 이번 취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드론 조종사가 되려면 이런 돌발 상황도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하연 학생도 놀랐지만 자, 용의자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드론을 날릴 때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 그런 방향도 생각을 못하고 네. 날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연 학생 머리카락에 제 드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기체가 큰 드론이라면 더 주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다행히 작은 기체의 드론이라서 많이 피해가 안 간 것 같다고 네. 생각이 우리 들었습니다. 하영 학생 평소에도 좀 스피드를 즐겼습니까?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은지 학생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네, 저는 드론 강의 현장을 찍으면서 드론이 혼자 멀리 날아가 버려서 다 같이 잡으러 갔던 게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드론은 기체하고 조종기가 10m 이상 거리가 떨어지면 전파 간섭으로 인해서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드론을 조종하시던 수강생분하고 박기영 조종 강사님이 막 뛰어가시고 저도 카메라를 들고 막 같이 뛰어갔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놀랐었는데 다행히 사람이 없는 쪽으로 날아가서 드론도 잘 잡아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재밌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공중에 있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런 돌발 상황 상당히 초보자들에게는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이렇게 좀 비행만 이렇게 좀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다른 것도 해봤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저희가 드론을 통해서 항공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사진이요? 네, 이 사진이 바로 오. 드론으로 찍은 항공 사진인데 네. 그 체험해봤던 드론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네. 그거를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오.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기는 한데 네. 여기 이 센터 수강용 드론이라서 좀 저렴하고 가격이 안 비싼 그런 드론이라서 화질이 좀 안 좋은 거고 네. 촬영 전문 드론이나 비싸고 큰 드론을 사용하시면 좀 더 선명한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좀 셀카봉보다도 상당히 좀 멀리서 찍을 수 있는, 그쵸?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사진을 또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이렇게 좀 이번에 드론 조종사 우리 친구들도 직접 만나보고 또 체험해본 건 처음이었잖아요. 이렇게 만나보니까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하영 학생? 박하연 학생? 네, 처음에 박희영 강사님을 강당 안에서 드론을 날리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와 멋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생각보다 드론이 정말 위험해서 박희영 강사님 손에도 굉장히 상처가 많고 다른 조종사들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손에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마냥 멋지기만 했던 드론 조종사가 생각보다 위험한 직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영 학생 어땠습니까? 네, 저는 드론으로 촬영한 여행 영상을 많이 접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드론 조종사라고 한다면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시는 분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강사님을 보니 되게 전문가적인 포스도 강하시고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하영 학생은 아버지께서 또 그 드론의 취미가 있으시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게 좀 전문적인 강사님을 뵈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찍어오신 여행 영상을 봤는데 전문가 분은 아니시지만 정말 수준 있는 여행 영상을 보고 오. 깜짝 놀란 적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네. 저도 앞으로 저희 아버지가 드론 영상을 찍으신 걸 보고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영상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직접 체험해본 드론 조종사 매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지 학생. 네, 저는 취재를 하면서 드론 조종사가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FPV 영상을 찍는 게 가장 재밌었습니다. 네. FPV는 드론을 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기능은 직접 비행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직접 가기 어려운 높은 곳이나 다양한 곳에서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영 학생. 네, 사실 저희가 드론 조종사라고 한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하지 못하였을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취재해보고 드론을 체험해보니까 좀 더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저희 개막식 때 큰 이슈가 되었던 오륜기 같은 경우도 다양한 콘텐츠로서 드론을 이용하는 사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 문화 콘텐츠학부 학생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어떻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이 간 분야였습니다. 아,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그쵸? 네. 그때도 드론이 등장을 해서 상당히 좀 놀라움을 안겨줬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본 결과,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드론 조종사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연 학생? 네, 저는 드론 조종사가 되려면 드론의 규제나 안전 지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드론은 아무 곳에서나 날릴 수 없고 날릴 수 있는 장소에서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 점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드론 조종기와의 서버가 끊길 경우에는 드론 조종을
크게 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전 지식을 완전히 숙지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드론 조종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드론이 좀 무선으로 하늘을 날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은지 학생은 이 드론 조종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나요? 네, 드론 조종사로서 다양한 조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자재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 실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처음부터 성능이 좋고 큰 기체로 운용을 하시기보다는 작고 안전한 기체로 많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점점 큰 기체를 활용해서 연습을 하는 게 조종 실력을 키우는 데 좋다고 합니다. 네, 드론 조종사 역시 좀 안전 지식이나 운전 실력도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좀 적성, 능력 이런 것도 직업이랑 연결시켰을 때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봤을 때 드론 조종사 어떤 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드론 조종사가 되려면 겁이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대한. 네, 약간 겁 없고 약간 하영이처럼 네. 네, 담대처럼? 담대한 네, 그런 드론 조종사가 겁이 없는 사람이 드론 조종사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론을 직접 날려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움직여주지도 않고 사람들 쪽으로 가고 막 소리도 엄청 크고 이래서 조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드론 조종사라는 직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역시나 또 무엇보다도 그 드론이라는 기기 또 문화 자체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기획단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애정이랑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드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드론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는데요. 드론을 항상 살피고 관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드론 장비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조정하다가 서버가 끊겨 통제가 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때론 드론 장비를 망가뜨려서라도 기체를 떨어뜨려 작동을 정지시키는 단호함도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이 어느 정도 드론이 분명히 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비싼 장비를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박희영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입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크고 화려한 기체에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하연 학생의 머리카락에 피해를 끼친 것처럼 입문자인 분들은 충분한 연습을 하신 후에 드론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안전 수칙도 알아봤고요. 주의할 부분도 알아봤고 적성, 능력까지 다 알아봤는데 혹시 청년기획단 여러분 중에 나도 한번 드론 조종사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친구는 없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촬영 위주로 하느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드론 체험을 조금 못 해봤었는데 네. 그래서 계속 드론 조종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뭔가를 조정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적성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론 조종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취미로 드론 조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피드를 즐기는 하영 학생 어땠습니까? 네, 저는 드론을 다루면서 배우는데 어려움도 없고 조작도 쉽게 되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피드를 즐겨하는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크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가 많이 필요한 입장이라서 드론 조종사는 쉽게 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까 굉장히 재밌다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가 좀 다른데? 네, 근데 제가 재미로 즐길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정말 큰 흉기가 될 수 있는 피해 정도여서 네.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강히 들어서 네. 저는 다음에 네. 좀 더 신중하게 된다면 네. 도전을 해보지 신중하게 않을까 된다면 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자신이 없어요, 우리 하영 학생은. 자, 항상 물어본 질문이죠. 내가 만약에 이 직업 드론 조종사가 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질문을 항상 드리는데, 자,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하영 학생. 네. 네, 저는 제가 드론 조종사가 된다면 사람들의 고향의 모습을 담아주는 드론 조종사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향. 네, 저의 고향이 철원인데 네. 철원을 갈 때면 아름다운 경관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서 이 모습을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는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론 조종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또
무슨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영상을 담아줘서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된다면 의미가 깊을 것 같아서 그런 드론 조종사가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향이 일단은 그 드론 촬영 가능 지역이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연 학생은 혹시 내가 만약에 드론 조종사가 된다면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습니까? 네, 저는 제가 만약에 드론 조종사가 된다면 국내나 해외의 아름다운 관광지에 드론 촬영소를 한번 차려보고 싶은데요.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예약을 받은 뒤에 제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서 여행객들을 촬영해주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행에서는 인생샷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여행객들의 인생샷도 한번 찍어주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줘서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드론 조종사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기획단이 만나고 온 오늘의 직업이죠. 드론 조종사. 끝으로 취재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학생. 네, 저는 처음에는 드론을 날리는 게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막 소리도 시끄럽고 제가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벽에 드론이 부딪혀서 고장이 날까 봐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는 건 정말 재밌더라고요. 제가 작은 기체로 많이 연습을 해서 나중에는 여행 갈 때 드론을 가져가서 풍경을 멋지게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영 학생은요? 네, 드론도 하나의 기계인 만큼 익숙하게 다루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드론 조종사님께 드론 조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짧은 2~3시간 동안 드론을 배우는데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배우고 싶었는데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연 학생의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드론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드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취재를 하기 전에는 드론을 충전할 때 휴대폰처럼 본체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충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배터리에 관련된 기술이 빨리 발전돼서 드론이 더 다양한 분야로 상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년기획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